2023년 올해 들어 전국에서 재건축 안전지대를 통과한 단지가 100곳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총 54건이 안전지대를 통과했는데 불과 1월부터 7월까지 111건이 안전지대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지대 통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구조 안전성이 50%, 주거 환경이 15%, 설비 노후도가 25%, 비용 분석 10% 해가지고 100%죠. 구조 안전성, 건물의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 집중을 주고 이제 안전진단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구조 안전성을 30%, 주거 환경의 30%, 설비 노후도 30%, 비용 분석 10% 해가지고 이제 100%죠. 특히 이제 주거 환경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주거 환경이 높였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측면이 많은데 주거 환경을 중시하여 안전진단이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5점이 초과되면 유지 보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죠. 그 다음에 45점 이하면 재건축이고 45점 초과 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적정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를 보면은 2018년도에 26개소, 2019년도에 9개소 이렇게 쭉 했는데 2023년도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111개소가 통과했습니다. 서울이 48, 경기가 23, 인천이 5개 단지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인데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총 아파트는 16만 4,363가구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비사업이 약 10만 가구, 비정비사업이 6만 가구입니다. 여기서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촉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입니다. 그리고 비정비사업은 공공주택, 청년안심주택, 역세권 주택사업 등입니다. 이를 이제 지도로 나타난 게 2023년 총괄 사업표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재개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재건축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안심주택, 이제 구 역세권 청년주택 불렀는데 주로 이제 역세권에 건설되는 청년 안심주택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안전진단하는 건 재건축이죠. 재반 이제 그 기반 시설은 좋고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양호한데 아파트가 노후이기 때문에 아파트만 이제 새로 건설하는 게 이제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급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11개 단지가 통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 경기만 71곳으로 수도권이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수도권이 중심인 경우는 수도권이 이제 아파트가 그 전에 많이 건설됐는데 노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만 76개 단지 87,520가구가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해진 경우에 이제 안전진단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현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검토를 하고 이게 그냥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유지 보수할 건가 아니면 조건부 재건축이 될 건가 아니면은 건물이 노후해져 가지고 재건축할 건가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전문가 구성 기준을 보면은 이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구조 안전성 분야, 건축 분야 및 설비 노후도 분야, 주거 분야, 주거 환경 분야, 비용 분석 분야 해가지고 최소 이제 한 명씩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거 환경 분야에는 건축사가 가능합니다. 구조 안전성 분야를 먼저 보겠습니다. 중점 평가상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50%에 있죠. 그렇지만 현재는 이제 30%입니다. 구조 안전성 분야 중점 평가상으로서는 집안이라든지 변형 상태, 균열 상태, 하중 상태, 구조체 노후화 상태, 뭐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철근 같은 거 이제 중심하죠. 최근에 이제 철근을 빼고 이제 아파트를 이제 건설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때 이제 구조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거환경 분야 중점 평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거환경, 재난 대비 도시 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 분야 중점 평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 마감 상태, 기계 설비 상태, 전기 통신 설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축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 등급을 보면은 안전진단이 이제 필요 없는 게 불필요한 경우이죠. 여기에는 이제 간단한 보수 및 일상적인 유지가 관리 가능하다는 겁니다. 건축물의 노후 및 안전성, 주거 환경, 설비 노후 등 적정성 문제가 경미하여 안전진단이 불필요한 경우죠. 그렇지만 이제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건축물 노후 및 안전성, 주거 환경, 설비 노후 등 적정 평가함에 있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A에서 C등급까지는 안전진단이 불필요하죠. D와 E등급은 안전진단이 필요하여 결정한 동시에 구조 안전평가 안전진단과 구조 안전성, 주거환경 중심평가 안전진단을 하나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A, B, C, D, E가 있습니다. E를 맡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 굉장히 불량하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을 하죠. D를 맡는 경우에는 이제 적정성 검사, 조건부 재건축이 되죠. 적정성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 평가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죠. 굉장히 이제 건물은 양호하지만은 주거 환경이 굉장히 불량한 경우도 많이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평가를 시작하면은 표본 선정 기준에 따라 표본을 선정하고 평가 기준, 평가 등급표를 활용해서 주거 환경 평가를 절차를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전체와 동 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성능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단지 주거환경 평가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평가 등급이 A, B, C, D, E가 있는데 여기서 도시미화 평가 기준, 소방활동 영위성 평가 기준, 침수 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차 대수, 일조 환경, 사생활 침해, 에너지 효율성 평가, 노역자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 생활환경의 적정성 평가. 대부분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죠. 특히 이제 뭐 침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차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단지 주거 환경 평가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중치를 매기게 됩니다. 주거 환경에. 그래서 가중치를 매기는데 가장 큰 주거 환경에서 가중치가 큰 거는 세대당 주차 대수입니다. 그리고 소방 활동 용이성이죠. 생명과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주차가 적음으로써 어떤 분쟁도 많아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여기서 이제 세대당 주차 대수와 소방 활동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조 환경, 사생활 침해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 라이프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비용을 하죠. 처음에 이제 건설할 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지만 이제 초기에는 건물이 새 거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적게 들지만 갈수록 이제 유지 보수가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은 이제 유지 보수를 거의 않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재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는 이제 재건축 시기에 되면은 유지 관리비를 거의 않게 되고 나중에 이제 폐기되는 거죠. 재건축 비용의 산정이 있겠습니다. 재건축 비용이 산정에는 철거 공사비, 그 다음에 건축 공사비, 유지 관리비, 이주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비용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재반 비용으로 철거 공사비와 건축비와 재건축 공사 비용, 이주비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재건축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가 분야별 가중치를 보겠습니다. 주거 환경이 이번에 30%로 올랐죠. 그리고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가 기존 50%에서 30%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조 안전성이 30%, 비용 분석이 10%입니다. 종합 판정의 기준표를 보면은 55점이 초과되면은 재건축이 불가하죠. 유지 보수고 45점 초과, 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45점 이하면은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성 검토, 개요 적정성 검토는 안전진단 기관이 작성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평가 절차, 방법, 등급 결정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인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약 45건밖에 안 됐었는데 그 배가 넘쳐. 그만큼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보면은 2018년에 26, 2019년에 9, 2020년에 7개 했죠. 그 다음에 집값이 가장 비쌀 때가 2021년도에 10개, 2022년에 2개 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가중치를 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이제 중시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에서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를 보면은 강동구 고덕주공 9단지, 광진구 광장 국동아파트, 구로구 동부그린, 노원구 태릉우성, 양천구 목동 9단지, 목동 11단지, 은평구 불광 미성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구조 안전성이 50%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30%로 완화를 했고 주거 환경을 15에서 30% 올렸습니다. 그리고 55점을 초과하면은 재건축이 안 되지만은 45점 이하면 재건축이 되고 45점 초과 55점 이하인 경우는 조건부 재건축, 즉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지대를 통과한 단지가 100곳을 넘어서는 나타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진단이 굉장히 이제 쉽게 돼가지고 많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 많이 됐는데 향후에 이제 재건축이 됨으로써 이제 그 이주 수요에 따른 이제 전세 가격 상승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제 이게 완공이 됐을 때 재건축 물량이 굉장히 이제 늘어남으로써 주택 가격 또 하락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이제 살 사람이나 아니면 팔 사람이라든지 이런 그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관심 있게 한번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